구독, 좋아요. 한덕수 전 총리 1심 관련해가지고 징역이 23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네. 특검이 구형한 이 15년보다 더 나왔는데 네. 이진관 판사에 대해서도 논란이 좀 일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 이진관 판사 먼저 얼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 이진관 판사 73년생입니다. 공교롭게도 한동훈 전 대표와 동갑인데. 그러네요. 네, 73년생 이진관 판사가 울컥하면서 감정을 분출하면서 선고를 했어요. 전 이 장면을 보면서 뭔가 본 게 많은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네, 잠시만요. 네. 생각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안경을 잡고 있잖아요. 네. 이따가 영상을 보겠지만 안경도 쓱 한번 하고 눈가도 손가락으로 한번 닦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 장면이 나오자마자 뭐 매불쇼를 비롯해서 온갖 좌파 매체들은 영웅처럼 숭상하는 것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진관 판사를? 네, 너무 과도할 정도로 이 시대의 진정한 판사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매불쇼도 그렇고 그쪽에 무슨 장윤선인가요? 장인선인가요? 뭐 그런 좌파 매체에서 활동한 주요 사람들이 인물들이 저 사람에 대한 영웅화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일단 구형이 15년형이었는데 선고를 23년형을 해버렸어요. 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눈물을 보이고 자기 혼자 감정 통제가 안 되는 모습을 보였던 걸 볼 때 이것은 감정적 선고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본인의 편향성을 눈물로써 증명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영상 보시죠. 무장한 계엄군의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한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이러한 국민의 저항을 바탕으로 신속히 국회에 진입하여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한 일부 정치인들의 노력, 대한민국 역사에 있었던 내란의 암울한 기억을 상기하면서 위법한 지시와 명령에 저항하거나 혹은 어쩔 수 없이 이를 따르더라도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인과 경찰 공무원의 행동에 의한 것입니다. 예, 영상 보고 왔습니다. 이렇게 감정적인 판결문을 제가 봐야 한다는 게 그것도 이렇게 중한 사안에 대해서 참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내용들을 보시면 이 말을 방금 했던 말입니다. 내란의 암울한 기억을 상기하면서 대한민국 역사에 있었던 내란의 암울한 기억을 상기하면서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서울의 봄 영화를 아마 아주 감명 깊게 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다시 한번 짚어드리지만 영화는 역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역사라는 것은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각자 가치 판단을 하는 것이지 조작되어 있는 창작물을 통해서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확증 편향의 과정이 역사를 공부하는 과정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한민국 판사조차도 그러한 확증 편향의 세계관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저렇게 숨기지를 못해요. 이 사람들 특징이 이렇게 분출을 합니다. 눈물로만 분출한 게 아니죠. 판결문 내용에 이런 감정적인 게 들어갔습니다. 암울한 기억. 암울한 기억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지칭하는지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이진관 73년생 이진관 판사의 뇌리에 각인되어 있는 내란의 암울한 기억은 서울의 봄 영화 속의 장면이었을 것으로 저는 추정이 됩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뭐 역사에 있었던 기억을 상기 이런 식의 발언을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정치인들에 대한 언급을 할 때 일부라는 표현에 힘을 주면서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 또한 정치인에 대한 알 수 없는 모종의 적개심을 드러낸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죠. 그런 정치인에 대한 적개심을 주입을 한다거나 왜곡된 역사관과 세계관을 주입하는 것이 좌파 프로파간다가 항상 해왔던 것이고 뭐 공정한 역사 영화인 척 해왔던 특정 배우들만 지속 출연하는 그런 영화들이 만들어온 세계관인데 대한민국의 판사조차도 그런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부장판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이런 멘트가 또 나왔어요. 무장한 계엄군의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 무장한 계엄군이라고 하였지만 지금 계엄 당시에 총알이 없었다라는 것은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수의 증언을 복수의 증언을 통해서 총알 없이 지금 무장한 것이 아니라 총알 없이 군인들이 투입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었고 또한 국회 문이 열려 있었다라는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이제 뭐 우원식 국회의장이 담 넘어간 곳 여전히 표지판이 붙어 있는 것 같던데요. 그 표지판 붙일 필요도 처음부터도 없었던 겁니다.
입구로 걸어 들어가면 됐기 때문에. 근데 안 걸어 들어가고 굳이 담 넘었던 분들도 다 왜 그런 기행을 했느냐면 영화 속 주인공이 되고 싶은 환상에 빠져 살기 때문입니다. 좌파 영화를 본인이 일체화를 해서 지금 그 영화 속이라고 생각을 하고 감정이입을 했기 때문에 저렇게 눈물을 흘린다거나 자기 담 넘어간 곳에 대해서 국민의 세금으로 기념물을 설치하고 싶어 한다거나 이런 겁니다. 근데 저는 이거는 아주 심각한 세대적인 문제라고 봐요. 이건 이념의 문제가 아니고 70년대생들과 80년대 중반까지는 그 세계관이 형성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세계관이 형성되는 과정 속에서 이미 그들은 겪어보지 않은 시대에 대한 혐오를 주입받고 왔기 때문에 유독 그 40대들이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높은 것이고 하물며 본인이 공직에 있는 공직자로서 판사로서 지금 재판 과정에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15년 구형이 나왔던 것을 23년으로 이걸 왜 이렇게 높였는지에 대해서도 저는 납득이 되지 않아요. 네. 지금 설명을 했는데 자기들 딴에 왜곡되어 있는 주장에 가까운 논리라고 저는 보는데요. 네. 좌파들이 늘 해왔던 이야기입니다. 탄핵 선동하면서 그냥 그런 내용들이 좀 다 쭉 들어가 있는 것이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감정적인 본인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쪽에 대한 사명이나 또는 감정적인 공감을 하고 있다를 티를 내고 싶어하는 표현들 보시면 뭐 내란의 암울한 기억이라고 한다거나 그러니까 내란의 정의를 모르는 거죠. 내란의 정의를 안다면 체제를 전복하려 하는 것이 내란이다라고 정확하게 국어를 통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그런 정의는 왜곡하고 그냥 본인들이 봤을 때 이 기득권에 도전했기 때문에 내란이다라고 해석하는 그 관점을 유지한 것으로 보이고요. 정치인들에 대해서 일부라고 힘을 준다거나 또는 뭐 어쩔 수 없이 따르더라도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인과 경찰 공무원이라는 말을 했었는데 이런 표현들도 아주 위험한 겁니다. 지금 재판부에서 경찰이나 군인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하면 이렇게 가치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들을 주관적인 가치평가의 내용들을 군인과 경찰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로 지금 보내버린 것이기 때문에 예. 저는 이 또한 매우 부적절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지금 방금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이게 안경도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죠. 내가 지금 흐느끼고 있다. 눈물을 흘리고 있다. 또 손가락으로 막 이렇게 닦는 듯한 제스처도 다른 영상에도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하면서 나는 이런 감정을 김어준 유니버스와 좌파 블랙도만에 있는 사람들과 같은 유니버스를 공유하고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감정적 동요를 보여주는 걸 보면서 참 이분들이 안타까운 것이 영화 속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순간이라고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계엄에 대한 법적 판단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권한을 갖고 있고 지금 재판부가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본인들이 이렇게 판결문을 작성할 권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 앞에서 그것이 어떻게 평가받을지는 나중의 일인 것이거든요. 지금 수많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본인들이 어떤 모순적인 지점을 가지고 우리가 공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자의식 과잉 또는 감정 강요를 통해서 정치적 현안들을 몰아붙이고 있는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행위를 저는 판사가 했다라고 봤고요. 그리고 정치인들에 대한 적개심을 표현한 부분도 부적절합니다. 삼권 분립이라는 것이 사법부가 입법부만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부 또한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망각하고 어떻게 보면 좀 오만한 관점을 가지고 있고 또한 지금 군인과 경찰에 대한 메시지도 가르치는 듯한 암시가 좀 보인다. 네네. 그리고 본인의 굉장히 감정적이고 또는 전혀 이게 평정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또 이걸 읽었는데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일부러 네, 의도한 것이다. 네, 의도라기보다는 노출시키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판사로서 정말 논리에 따라서 논리적 근거에 따라서 해당 건에 대해서 내가 선고를 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 당위성이나 명분을 위해서라도 감정적 동요를 노출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렇게 판사가 감정적 동요를 노출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면 티를 내고 싶은 거예요. 표현을 하는 것을 누군가 봐주길 원하는 겁니다. 마침 생중계도 됐으니까. 네, 누군가 보기를 기다렸던 것이고 그러니까 그 기다렸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이 이 장면을 신격화하기 시작합니다. 뭐 지금 아까 뭐라 했죠? 되게
판사 중에 판사? 뭐 이런 표현을 썼다 했나요? 그렇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을 할 때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을 했었던 문영배 판사는 이제 그 탄핵 재판 이후에 뭘 했습니까? 좌파들의 셀럽이 됐습니다. 책 썼거든요. 그렇죠. 막 책 쓰고 뭐 북콘서트 다니고 그런 거 했거든요. 이분도 앞으로 추후 행보가 어떨지 지금 부장 판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승진을 할지 또는 판사를 그만두고 민주당에 입당을 하는 건 아닌지 뭐 그런 것들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 특히 15년형으로 구형이 됐는데 23년형으로 지금 형량을 높인 것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저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1심이지 결심이 아닌데요. 한덕수 전 국무총리만 지금 이런 것을 이제 앞으로 이런 것들을 겪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 판례를 이렇게 남겨버리면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서 지금 주요 인사들에 대해서도 이 재판 과정에 있어서 이들이 작성한 재판 판결문이나 이런 것들이 또 영향을 갖게 됩니다. 그렇죠. 영향력을 예. 갖게 되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첫 번째 신호탄으로 이 기준을 갖고 가겠다라고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 것이고, 판사가 정치하고 있네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어떻게 확인했냐면, 정치인에 대한 언급을 할 때 적개심을 은근슬쩍 비치는 모습. 뭐 일부 정치인들이라는 워딩. 네, 그 워딩을 하면서 그 부분을 강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본인과 생각이 다른, 본인의 정치적 그 특징과 자기가 지지하고 있는 정치적인 가치관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정치인들을 적개심을 갖고 바라보는 인물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을 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더욱 이 사람이 해당 재판에 대해서 판결을 하기에 부적절한 인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73년생 이진관 이라는 이름도 저희 90년대생들과 00년대생들이 꼭 기억해 두겠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